이렇듯 충고는 충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할 때가 많다. 게다가 충고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한다. 자식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부모가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자식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하기 힘들다. 충고를 받을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충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을 정하라. 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게 될 뿐이다. 돈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만족하는가? 돈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돈에 대한 태도와 그 밑에 깔려있는 확신을 30분 내로 바꾸는 간단한 기술이 있다. 이에 앞서 아무리 자신의 문제라고는 해도 자신의 신념을 마음대로 바꿀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다면 돈에 대한 개개인의 신념들은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른 것일까? 감정은 언제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반응한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화형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또 사람들은 식물이 녹색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식물의 엽록소의 작용으로 녹색만 빼고 빛의 다른 색깔은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물체가 흡수하지 못하는 색깔이 바로 그 물체의 색깔이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하나는 일관성에 대한 욕구이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신뢰하길 원한다.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가 말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당신은 더 헷갈릴 것이다. 어제 내가 멍청한 소리를 좀 짓거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내용을 좀 더 과감하게 바꾸면 이렇다. 어제 내가 가졌던 멍청한 신념이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다. 하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일관성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일관성은 절대적 덕목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통찰을 했다면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지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일관성이란 자기가 인식한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지켜진다. 간디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기 위해 더 이상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신념은 결혼을 막 했을 때 갖고 있었던 결혼과 섹스에 대한 신념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는 오직 인도를 위해 살고자 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재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선과 악의 구분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자신의 신념은 바꿀 수 있다. 한 농부에게 멋진 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부러워했다. 사람들이 그런 멋진 말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면 농부의 대답은 그냥 이랬다. 글쎄, 두고 봐야지.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할 때도 농부의 대답은 글쎄 두고 봐야지 였다. 몇 주가 지난 다음 말은 야생마 3마리를 몰고 다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농부의 대답은 여전히 글쎄 두고 봐야지 였다.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에 올라타려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재산이 들어 좋다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구만. 그 말만 없었으면 아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측은해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부는 또 말했다. 글쎄, 두고 봐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고 건장한 마을 청년들은 모두 군에 징집되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져 집에 남게 된 농부의 아들은 자기가 군대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투덜거렸다. 그러자 농부 아들을 달랬다. 글쎄, 일단 두고 봐라. 전쟁이 끝났을 때 마을로 살아 돌아온 마을 청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쑥덕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관찰자가 자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 역시 당신이 읽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만 존재한다. 뱀에게는 책이란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뱀은 적외선, 영역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물며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쉽겠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여러 번 자신의 태도, 즉 신념을 바꾼 적이 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후 헤어지기도 했다. 당신은 어떤 옷을 마음에 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신념 또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당신을 창조한다. 당신이 믿는 바가 당신의 상황을 결정한다.